스위스와 프랑스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국가죠. 실제로 스위스의 경우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 애널드 리포트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국가 순위에서 지난해 1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4위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기업가 정신과 관광, 시민의식 및 문화적 영향력, 기업 환경, 국가 영향력,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며 낮은 실업률과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와 첨단 기술을 갖춘 제조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세계 최고의 국가로 꼽힌 것이죠. 프랑스 또한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 나라입니다. 유럽 내에서 3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면서 UN 상임이사국으로도 활동하고 있을 정도죠. 스위스가 지난해 세계 1위로 선정된 앞서의 평가에서 프랑스도 세계 12위에 올라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대국들이 잇따라 대한민국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며 대서특필한 것인데요. 먼저 스위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RTS에서 한국을 거론한 것으로 오징어 게임과 K-팝에 이어 최근 누리호 발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떨쳐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TV 시리즈를 비롯해 음악이면 음악, 요리, 기술 개발, 경제 분야 등 다방면에서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등 눈에 띄는 사례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사이에 강남스타일까지 거론하며 한국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것이 눈에 띄는 10층 기사였는데요. 여기에 K-팝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앨범 판매량 1위에 오르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BTS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 그리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자 반도체 생산기업인 삼성전자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서 마침내 최근에는 100% 한국 기술력으로 완성한 우주 로켓 발사까지 성공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술과 문화, 경제 등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정점에 서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위스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한 것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유럽 내에서 열강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스위스의 지리적 배경을 생각한 까닭이 큽니다. 주변을 둘러싼 거대 국가들 틈바구니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찾아 활로를 뚫어야만 하죠.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력 있게 밀어붙인 대한민국의 노력과 민족 고유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국민성까지 배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기사는 시장 경제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스위스 또한 혁신을 통해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전 세계 1티어 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위스가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삼겠다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위상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언론에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우수함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 사회학자가 한국의 강력한 외교 노선을 본받아야 한다는 언급이 인상적인 칼럼이었는데요. 이는 글로벌 저널 매체인 더 컨버세이션에 실린 내용입니다. 수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적인 모델에 맞서 대한민국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아시아를 이미 빛내고 있으며 언어로서의 한국어도 영어와 중국어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연구되는 언어일 정도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면서 문화적 특수성을 내세워 이를 외교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설파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유럽에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홍보대사 같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사례 하나하나를 본받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프랑스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영향력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한 명의 학자가 쓴 칼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연이어 전 세계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나 외교적 성과에 대해 특종처럼 보도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 놀랄만한 일인데요. 우리로서는 그저 기분 좋게 느껴질 일인지 몰라도 새롭게 출범한 일본 기시다 내각으로서는 다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최근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도 급격히 영향력이 커진 대한민국의 역량을 인정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얼마 전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거론한 것인데요. 하지만 양국 관계에 있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한국이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결코 쉽게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일본 내에서의 여론도 기시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매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내심 부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죠. 아에라라는 주간지에서는 BTS의 약진을 비롯한 활발한 해외 진출을 거론하며 내수 시장에만 강한 일본과는 달리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연예계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과거 문화면에서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다고 여겼던 일본이지만 이제는 사실상 한국에게 밀려버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월 8일 가진 연설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 역설한 것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 불가능했던 이야기,
라며 단순한 이념으로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도 전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는커녕 이제 한국에게 모든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 건 단순히 BTS로 보도되는 특정 문화 아이콘의 수출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닙니다. OECD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실질 평균 연수입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놓으며 일본인의 연수입 평균 금액이 이제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자주 섞인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인의 연평균 수입은 38,515달러로 미국의 69,0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41,960만 달러를 벌어들인 한국에도 3,000달러 가까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였던 경제와 문화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대한민국에게 밀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 가뜩이나 자존심 센 일본으로선 굴욕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심차게 새로운 정권을 시작하려던 기시다 내각으로서는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리한 여건은 어쩌면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저자세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확실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